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경허대선사, 그는 누구인가? 경허선사는 1849년, 이것도 46년으로 절대 바꾸지 말라 그랬죠. 8월 24일 전주 차동리에서 출생했다. 이건 경허집에 나온 거고, 경허선사 원래 고향은 전주군 공동면 원구암리. 그는 9살 되던 해 경기도 가천 청계사에서 개허를 은사로 출가하였고, 성명은 동욱이고 법헌은 경허, 법명은 성우죠.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 줄줄이 사탕으로 외워야 돼요. 적어도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해, 지난해라고 보니까 이게 2013년에 쓴 거구만 딱. 2013년에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을 쓴 거예요. 이게 제가 맞이하여 한국불교 중흥조인 경허대선사의 이상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것도 다 설정스님이 앞장서서. 이번 이 행사의 의상과 범위는 스승과 제자로 이루어지는 문중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을 조계사에서 하게 되죠. 스승과 제자로 이루어지는 문중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험종단 차원으로 조직된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구성됐고, 그때에 2012년 6월 14일 조계사에서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달해제를 처음으로 문중을 초월해서 수덕사를 떠나서 경허선사 달해제를 100주년 때 어떡하냐. 아씨, 괴롭네. 왜 그러지? 경허대선사 추모 달해제가 경허 문중인 덕성 중림 수덕사가 아닌 조계사 경내에서 봉행되는 것은 경허선사 열반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처음 치러진 이 행사 집행위원장인 주경은 경허 스님이 한국불교 전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종단과 문중을 넘어선 한국불교 중흥조로서 그 위상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죠. 이에 발맞춰서 수덕사에서는 달해제에 앞서서 2012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국제 선수행 대법회를 열고, 왜냐면은 저게 그 수덕사가 또 문중이 또 화계사까지 퍼지죠. 무상사, 화계사, 그리고 수덕사에서 정진하는 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을 비롯해서 국내의 선수행 납자와 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서 경허대선사의 선풍을 주제로 대국민 토론법회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지금은 다 끊어졌죠. 지금은 그냥 씨알도 없어요. 그냥 경허 경자 꺼내면 때려 죽인다고 하나 봐요. 설정 스님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게 많이 힘들죠. 이처럼 경허대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이해서 불교계에서는 선사의 선사상을 기리며 그의 위상과 업적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그의 행보를 쫓는 여러 수행 행사들이 무르익었을 무렵에 2012년 즉 가을 오죠. 가을에 어디서 불교 평년 52호 가을호에서 이게 뭐 개간인가 봐요. 개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을에 경허대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아 특별 기고로 제야 불교학자인 윤창하가 경허의 추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장문의 글을 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경허 이것은 불교계는 물론 세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불교계의 덕승 총림 문중의 설정 방장 스님은 경허 반공의 장손으로 큰 충격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이에 경허선사와 그의 제자인 반공 스님의 법맥을 이어온 덕승 총림 수덕사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회파가 경허선사의 사상과 불교에 끼친 영향이 왜곡 폄훼됐음을 크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만해사상 실천 선영회가 불교 평론에 폐간을 하기로 했죠. 왜? 설정 스님이 폐간하라고 난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폐간했겠습니까? 아까 요거 나왔던 부분들이네. 중복되고 있네. 요것도 중복돼. 요거는 또한 윤창하 대표는 기고문에서 경허선사의 주색과 북행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면은 경허선사의 그 행위가 계율 파괴의 행위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불교의 폐해가 많다는 것을 북행으로 간 이유, 경허가 주색을 하고 북행으로 간 이유가 불교계의 폐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서 갔다. 이런 그러니까 그 제목이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색은 불교계에서는 계율 파괴 행위고, 그다음에 북행을 한 이유는 불교계의 폐해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이거 바보냐? 바보냐고. 바보냐고. 뭘 인정을 해? 경허선사가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인가? 어? 너무 몰라. 너무 몰라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나 일부 또 거기에 동조하는 불교학자가 있었어요. 폐간에 반대 성명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래더라? 언론 출판의 자유, 뭐래더라 또, 그거 자기 개인의 그 자유래요. 그래서 발행 주체 측과 면담을 가지는 등 꾸준히 폐간 철회를 요청해왔다 이런 말이죠. 설정 스님이 폐간하라고 그러니까 폐간을 했어. 근데 폐간 철회해달라고 또 난리가 났죠. 급기야 편집위원회는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사태로 인해 본의원에게 단체한 입장이 되었던 수덕사하고 그리고 경허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불교 평론을 발행을 지원하고 있는 신흥사와 또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 편집위원회가. 뭔 편집위원회? 불교평. 그때가 내가 경허선사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 가장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것 때문에. 숨도 못 쉬어요, 나는. 나왔다가는 내가 경허 박사 논문 쓴다고 했다가 날 때려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것도 못하고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되죠. 사건의 발단 인증은 경허 대선사의 주색을 다룬 글을 실었다가 그래서 교계 안팎에서는 한때 일시적으로 폐간이 결정된 그 개간일이죠. 가을 오니까 불교 평론을 두고 난리가 났어요. 폐간을 철회하라 이래가지고 1999년 창간한 불교 평론은 불교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사회 현상을 불교의 시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한국 불교계의 지성의 창으로 역할을 해왔어요. 나름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불교 평론의 폐간이 그래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히 학문의 자유구나. 물론 학문의 자유겠죠. 근데 경허선사를 학문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경허선사는 그냥 빼주세요. 연구할 게 없어요. 깨달은 자를 뭘 연구를 해요. 깨달은 자가 어떤 행위를 하건 절대로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일개 학자 학자의 능력으로는 경허 대선사를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요. 학문 같은 소리 아니에요. 경허선사가 무슨 학문 속에 있는 무슨
소재거리나 됩니까? 학문의 자유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불교 학계계에도 반발도 거의 거세지고 있었죠.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불교 평론 전현직 뭐 편집위원 막 거기다가 그것도 썼어. 그 뭐지? 뭐 반대 뭐 서명운동, 네, 서명운동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그냥 숨도 못 죽이고 그냥 고개 숙이고 속상해서 편집위원 30명이 모임을 열고 폐간 대응책을 도내했고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협회가 열기로 했던 그 불교 세미나 또한 불교 평란 폐간에 반발한 몇몇 교수 구유수들이 불참한다 합니다. 안 하면 많은 거죠. 불교 세미나. 그래서 동부에서 불가피하게 연기되기도 하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극단으로 치달았죠. 이처럼 윤청아의 도문은 갑작스레 큰 파장을 몰고 오는 바람에 대중의 관심 속에서 옷처럼 타올랐던 경허 대선세에 대한 추모 열기에 찬물을 팍 껴놨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살다가 어디서 그걸 아주 그냥 끄잡아냈다가 그냥 2012년 경허선사 그냥 열반 100주년에 그냥 폭로하려고 작정을 했었나봐. 그래서 급속히 추락하여서 경허선사의 추모 열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계기로. 속상하죠. 뭐야? 사실 이 사건은 불교 평론이 지난 가을에 윤창화 민족사 대표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기고문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 제기되면서 세간에서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문제가 불거져서 난리도 아니죠. 경허선사 선양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선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란 이 타이틀은 제목부터가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소기에 개인의 야심은 있었을지언정 논문의 최고 제목으로는 이게 무지하게 부적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논문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이 원고는 발표와 동시에 불교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와서 경허 선양이고다 말이고 경허 선양 한번 100년 만에 해보려고 했더니 나 원참 사부대중 모두는 깊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뇌를 야기시켰다 이런 말이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딱하지 우리 경허선사. 딱하지요. 물론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회 때 맞춰 발표되었던 이 논문은 대중의 관심을 의식하려는 고의적인 의도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지만 긴 것 같아요. 아니긴 개뿔도 아니야. 나도 이게 긴 것 같은데도 이 글로 논문으로 쓸 때는 이렇게 아니라고 본다라고 쓰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야. 쓰고 싶어도 에이 문자로 쓸 때는 겸양지독으로 아니라고 써줘야죠. 왜냐하면 이 글이라는 거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대중이 읽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간 이유가 그냥 참회로 갔다 그러면은 어떡하냐고. 뭔 참회. 순전히 경허선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닌 폄하하려고 한 거야. 정말 순수하게 학문적인 접근은 무슨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작품이었겠지만 의도야 어찌되었던 이미 이 사건은 지난해 불교계를 넘어서 일반에게도 커다란 이슈가 되고 또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저로서는 물론 설정스님을 비롯해서 다 큰 충격을 받은 거겠죠. 대중의 관심을 받기에 넘치도록 충분하고도 남은 충격이 있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이 글을 참 잘 써놨죠 제가. 아니 글 쓰는 자의 기본은 이 정도는 돼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까발려서 그냥 자기 감정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거라고. 적어도 경어의 후학이라면 그렇게 해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써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충격 자체죠. 그 이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겨울 폐간 방침을 밝혔던 불교 평년이 올해 봄부터, 그러니까 2013년 봄에 다시 시작했군요. 다시 속간하기로 급히 가닥을 잡았고, 불행 중 다행히도 불교평론 편집위원회가 최근 불교평론의 발행처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 폐간 방침을 철회하고 2013년 봄어부터 속간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불교평론이 지난해 가을 벌여온 학술 세미나, 열린 논단, 올해의 논문 시상 등 모든 활동이 올해부터는 정상화되기로 했다는 게 2013년에. 그래서 2013년에 제가 천장함에서 경어선사 바로 알기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경어선사 탄생하신 곳, 그리고 그거 탄생 연도 1849년생이라는 거와 경어선사 고향은 어디더라. 그때 당시는 또 우동리라는 걸 몰랐었어요. 대충 자동리로 하고 만다라는 얘기를 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건은 커다란 파장을 남기고 배고파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겨우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행히도 세간의 걱정과 우려를 종식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단락을 됐죠. 그러나 나는 못 참아. 하지만 평소 경어선사의 선사상과 수행력을 높이 추앙하고 흠모해온 수덕사의 덕승문중은 물론 만어 세부주 등들이 이 사건을 심히 유감스럽고 충격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염려는 학문하는 자로서 심도 있게 반성하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반성해야 돼요. 사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대각사상연구원이 발간하는 대각사상 제18집에 윤창하 대표의 경어론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저자는 제목을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논문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주색과 도박 문제에 대해서 경어의 영향이 있다고 윤창하는 지적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며 경어의 경지에서 주색은 그 성격상에 있어서 사소한 걸림없는 수행의 일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내가 초짜라 이렇게 쓴 거죠. 왜냐면 전봉준이 그때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어요. 걸림없는 수행의 일부다. 즉 뭐더라, 역행의 비도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우리가 알지 못한 더 깊은 내막이 있었었죠. 슬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한참 지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으니 5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오늘이 2023년이니까 오늘 2023년이냐? 올해 몇 해냐? 뭐지? 가만히 있어. 맞네? 올해가 2023년이야? 아니, 나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2017년에서 23년이니까 뭐야? 또 6년이 된 후에 또 이렇게 이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2012년에 그렇게 됐지만 5년 후에 또 전봉주의 나타나고, 또 전봉주의 나타난 다음에 또 6년 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이걸 하고, 오냐? 좋다. 이 정도면 됐지 뭘. 오냐? 절대로 안 없어지게 할 거야. 내가 힘들어 죽겠어 지금. 너무 피곤해도 끝까지 할 거야. 그래서 또한 논자는 경어는 자유의지로 삼수갑산을 택했고, 제가 이거를 논문을 또 냈어요. 반박 논문을. 경어는 자유의지로, 그렇죠, 자유의지죠. 경어선사 스스로 무엇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고 해서 반성과 참여하려고 갔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야? 자유의지로 삼수갑산을 선택했고, 걸림없는 경어는 그곳에서도 자신을 숨기기는커녕 더욱더 기이한 모습으로 갑상거리를 당당히 활보했죠. 또 어디? 원산 등지, 그죠?
원산 값산다. 그래서 도피라는 시각은 수용하기 어렵다 라고 윤성아 민족사 대표의 논문에 반박해서 강하게 반박 논문을 냈죠. 그래서 듣기돈자는 과거에 지은 업을 빚는 업이라는 빚을 갚는다는 무슨 의미로 먹어 상체죠. 상체라는 것을 통해 경어의 행보를 대도를 성취한 인간 경어의 개인의 삶에서 접근했음을 제가 발표한 바 있어요. 논자는 경어의 삼수가 표현과 상체라는 논문을 통해서 고독을 동반하는 경어선의 핵심이다라는 핵심이 경어선의 상체냐. 고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더럽게 멍청해가지고 멍청한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경어선사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고독한 게 아니에요. 그 방아나미한테 준 그 전별사를 보면 나는 원래 세상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천봉준 때문에 고독 아닌 고독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자기의 이야기를 남에게 말하지 못해서 고독으로 기어들어간 거죠. 그래서 경어선을 고독선이라고도 하는데 이유가 다 있었지만 제가 이거를 쓸 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경어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드러난 문기로 경어선사를 이해하고 폄하하는 오류를 필자는 납득하지 못한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힘이 약했죠. 왜냐? 전봉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화학들은 경어선사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구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제 우리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벗어나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더부터 강조한 바 있어요. 이후 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여 논란이 되었던 이 김태읍 스님 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인의 일을 파악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후학으로서의 일정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거 가만히 안 둔다. 그래가지고 김태읍의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을 주제로 내가 평전을 주제로 택하게 돼서 여기에 몰두하게 되죠. 그리하여 저자는 처음에는 이 사건의 진원지인 불교 평론이 지난 가을에 실린 윤창하의 경어열반 백준백배 특별기고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특별기고문이 아니면 어쩔 거야. 아주 특별기고문에 대해서 정말 특별기고문을 썼어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이 글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결국은 대중의 많은 논란을 몰고 왔고 급기야 폐간에게까지 벌어졌던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 일대 평전에는 비판이라는 잡지에 6호에 실려 있어요. 1938년이에요, 얘가. 그래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이 글의 허와 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하였죠. 그러나 이 평전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은 알고 보니까 7개월간 이게 연재가 되거든요. 페이지 수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연재된 것 중에 아주 작은 물방울, 조그마한 거를 뽑아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발췌를 잘했는지. 그냥 자극적이고 이렇게 그 선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을 그냥 이렇게 쪽집게 뽑듯이 쫙쫙쫙 뽑았더라고. 김태읍을 가만 안 두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김태읍 스님이 경어선사를 이렇게 폄훼하지 않고 잘 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김태읍 스님의 위대한 업적은 경어선사가 사남매라는 거, 그죠? 사남매니까 거기 전봉준이가 등장할 수 있지. 만약에 그것이 없고 그냥 경어선사와 태어만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김태읍 스님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겨주시죠. 그래서 정말 고마운 분이고 또 한 가지 업적은 뭐랬죠? 경어선사의 고향은 자동리가 아니라는 거. 자동리라고 한 만공스님 땡! 탈락. 우동리라고. 그래서 우동리가 나오면서 전봉준과의 관계가 이게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 우동리, 그죠? 경어선사 전봉준하고는 봉상면 9mm. 어린 시절 고향. 경어선사는 그 옆 동네 봉상면 우동면 우동리.
그래서 봉동이라고 하는 게 봉상면과 우동면이 합쳐져서 그래서 우동면에 동자를 따오고 봉상면에 봉자를 따서 지금의 봉동읍이 됐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무슨 퍼즐이 맞춰 들어가듯이 쫙쫙쫙쫙쫙쫙쫙쫙 촥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일단은 그 공로는 김태읍이에요. 그래서 1938년 6월 달서부터 그 연재가 시작돼 가지고 1939년 1월까지 했으니까 7개월간을 경허선사 이 일대 평전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 연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도 이 경허집 편찬할 때만 해도 이거를 자세히 안 읽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경허선사 고향이 막 자동리로 막 들어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왜 그랬냐라는 걸 살펴보면 이 김태읍이가 친일파가 되는 바람에 다들 싫어했죠. 스님인데 그때는 그 친일파 친일성들이 있었어요. 명리승이라고 하죠. 이름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이득을 따라서 그 일본 놈들의 외색 불교에 앞장섰던 놈들 중놈들 그래서 그 놈들을 명리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일단 김태읍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또 그런 명리를 취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친일파 학자 놈들이죠. 외색. 그래서 그 친일파 명단에 오른 자들이 많잖아요. 1000명이 넘는 것 같더만. 그래서 김태읍작에 인간경허 경허대사 일대 평전을 비판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거다 이런 말이야. 일부분 나무만 보고 끌어왔어요. 편협적인 시각에 오리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윤창하가 논문부로서 크게 부각되던 경허선사에 관한 부정적인 심각은 딱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칭송이야 또. 어이가 없었어요. 딱 그 부분. 대부분이 인간경허의 그 천진무구한 진솔한 모습들을 담담히 묘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동안 세간에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허선사의 진면목도 많이 찾을 수 있었더라 이런 얘기요. 어디에서? 김태읍의 인간경허 평전에서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윤창화는 잘도 찾아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자의 이 평전의 저자 김태읍 스님에 대한 선입견은 우선 그가 친일분자의 입장에서 경허를 폄하하고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평전의 집필에 접근했으라는 판단을 잠깐 했었어요. 그냥 오해가. 그런데 그걸 다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김태읍이가 경허선사를 좋아해가지고 경허선사에 대한 자료를 수십 년간 30몇 년간 모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경허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문제는 그 표현이 너무 거칠고 그리고 작가의 그 자질로서 그 확인되지 않은 거는 쓰면 안 되죠. 근데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비롯하여 그냥 경허선사에서 모아오라고 한 물론 자기가 모아오기도 했겠지만은 남들을 시켜서 모아온 것까지도 다 그냥 거침없이 그거를 다 써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실은 평전 속에도 경허선사에 대한 존경과 흠모 뭐 이런 내용도 좀 보여요. 많이 보여요. 조금 보이는 건 아니고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경허선사에 대한 그거를 쓴다고는 썼지만 집필 의도와는 달리 경허선사를 가장 많이 공경에 빠뜨리게 된 이게 그거 인간경허 이거 김태읍과 또 하나 있었다 그랬죠? 어떤 인간이요? 그거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 이능화는 또 승려도 아니에요. 또 일반인이요. 그것도 친일파요. 그것도 이놈의 친일파들 이것들 그냥. 네. 여자의 김태읍 스님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진실의 발견은 저자를 비롯하여 그동안 이 평전의 일부만을 보고 경허선사에 대한 오해와 김태읍 스님에 대한 왜곡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대중에게 보다도 정확한 그래서 이 사건의 투명성과 진실성에 한 점 의혹이 없는 경허선사의 진면목에 접근해보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주로 저자 김태읍의 인간경허를 바탕으로 주로 인간경허 말 그대로 인간경허 경허가
경어가 대선사로서의 선승으로서의 경어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경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태읍은 인간 경어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거는 또 뭐냐면은 김태읍이 뭐 선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거의 없고 인간 경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물론 저자는 이 평전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경어 선사의 진면목을 바로 알리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고 밝힙니다. 아이씨. 이런 연유로 결국 저자는 윤창하 대표가 논문 일부를 인용하여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문 경어의 주택과 삼수갑산 내용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태풍의 눈으로 세간을 들끓게 했던 부분을 포함하고 또 인간 경어의 일대 평전의 전문을 일단은 내가 전문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그 전문을 가감없이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냥 김태읍이 쓴 글 그대로 잘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물음표로 넣고 해서 완전 100% 팩트를 내가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논문 된 것 같은데 이게 제 2장이네요. 2장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을 중심으로 윤창하 대표는 개간 불교 평론 가으로에 실린 경어의 주택가 삼수갑산에서 일제강점기 불교 사학자 등의 경어에 대한 몇몇 평가를 인용하. 이 불교 사학자 누구? 어떤 놈? 이능화. 그리고 고승으로서 막행막식으로 이능화도 그냥 엄청나게 경어선사에 대해 폄훼의 글을 썼죠. 고승으로서 막행막식으로 계율을 무너뜨리고 후대 수행자들로 하여금 주색을 답습하게 한 것은 누가 주색을 답습했어? 어떤 자가? 일대의 가오라고 하질 수 없다며 경어선사가 비록 선을 일으켰지만 불교는 깊은 병에 들게 했다. 무슨 깊은 병이 들었나? 아이고 지금도 경어선사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 병은 지가 들었나 보죠. 아주 저급한 안목 그자만 들었나 봐.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불교를 깊은 병에 들게 했다는 강도 있게 경어선사를 비판했어요. 경어선사는 그렇게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한국 불교는 게으르식의 부재로, 뭔 게으르식의 부재요. 인격적 형성을 이것도 말해. 무슨 인격적 형성 같은 소리하고 완전히.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문구가, 오늘날 한국 불교는 게으르식의 부재로 뭔 인격적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걸 들었다가는 그냥 가만 안 둬, 그냥. 아무리 깨달음의 세계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깨달음의 세계가 위대해 해도 행위 계행이 바르지 못하다면 사표가 될 수 없다. 아이고야, 야, 계율에 얽매일래? 계율에 도가 있나? 지음 있는 게, 지음 없는 게, 천하의 선지식들이 위산 영어도 써놓고 경어선사 여등화마상 읽어봤니? 못 읽어봤지. 여등화마상을 읽어보라니까. 그리고 달마혈맹론을 읽어봐. 무슨 놈의 개행이 바르지 못해?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몰라? 못 들어봤겠지 뭐. 무식해서.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되죠. 개행이 바르지 못해? 아이고 경어선사가 어머니가 법문해달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한 법문이 나체 법문이야. 알기나 하시나? 무슨 계행이 바르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계율에 도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수행자가 완전한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이 또 스승으로 이끌어주자 도를 이루는. 하지만 경허선사 같은 깨달은 자가 그거 써있잖아요. 그 법화는 귀하게 여길지언정 그 행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오. 위산영우 몰라? 오가 칠종의 위양종의 창시자 위산영우 그것뿐이가. 달마대사도 달마대사 거기 한번 보세요. 관심법하고 어디요? 안심법문, 관심론, 혈맹론. 그게 계율을 중요시하는 건 소승이라고 말했잖아요. 산적 도둑놈들이 승려의 돈을 뺏고 승려가 달아나지부터 풀로 다 승려를 묶어놨어. 그런데 그 산적 도둑놈들이 도망간 뒤에도 그 스님이 그 풀에 얽매여 가지고 못 태어나. 왜? 풀을 뜯으면 풀이 죽을까봐 풀고 나와. 아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계행입니까? 자기계, 무자기계. 경허선사를 대놓고 표적 삼아서 의미 심장에게 주장했다. 물론 피력은 윤창하 대표의 주관적 감정의 개입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아니긴 뭐 개뿔이 아니야. 기지. 나는 그래도 글로 써놓을 때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그는 오늘날 한국 불교는 개의 두 개네? 하나 치워. 이거 하나 치워주면 돼요. 또 있다 야. 하나 더 줘. 어떡하냐 이거 다른 거 안 퍼온 거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못해. 되돌아갈 수 없다. 두 개 지워. 지워. 여기는 안 줘. 하지만 반면 김태읍 스님이 서술한 그 내용들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 세간에서 떠도는 전해들은 풍문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부정확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여러 곳에서는 다 김태읍 탓이야. 그 진실사를 규명하는 노력과 작업 또한 절실히 필요했음을 밝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후학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김태읍 스님이 1938년에서 39년까지 잡지 비판에 연재한 경허 대선사 일대 평전이야말로 인간 경허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사료되는 바다.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